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의 그 큰 대2단원, 확률 배우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 확률의 뜻과 활용은 또 소단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배우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확률은 계산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뭐 계산을 얼마큼 내가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하느냐 잘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이번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풀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단원에서 마찬가지로 개념을 막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에 있어서 시행과 사건. 이미 시행과 사건은 우리 확률은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수학 교육 과정에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번에는 좀 집합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시행. 동일한 조건에서 요것이 의외로 좀 발목을 잡는데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 자, 동일한 조건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제 시행했을 때하고 오늘 시행했을 때하고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A라는 친구가 시행을 하나, B라는 친구가 시행을 하나, C라는 친구가 시행을 하나,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든 간에 그 나오는 결과가 동일할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어긋나요.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다르면 장소도 다를 거고 환경이 다른 거죠. 그죠? 기후 조건도 항상 언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시행은 그냥 다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한 거, 즉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질 때 뭐가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던지다 보니까 나온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시행이라고 하고 시행의 결과가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에 대한 가짓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자,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먼저 해요.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한 것. 쉽게 얘기해서 전체 집합, 그게 표본 공간이에요.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삼는 가장 큰 의미의 집합.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삼는 집합이에요. 그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져요. 그러면 결과가 1, 2, 3, 4, 5, 6 이라는 눈이 나오겠죠? 그 전체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벤트.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원래 사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행의 결과라고 했었죠? 근데 시행의 결과를 다 모아놓은 것이 표본 공간인 거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들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에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4, 6이죠?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다는 표본 공간 안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는 사건은
요 안에, 요 표본 공간 안에 부분 집합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근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사건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그 부분 집합 중 원소가 하나 있는 거. 근원 사건.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근원 사건들의 적당한 합집합이 또 사건이 돼요. 즉 짝수인의 나온다는 246 있죠? 246. 요 246도 어차피 2라는 근원 사건과 4라는 근원 사건과 6이라는 근원 사건들의 합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 전사건. 전사건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어난다는 것. 무슨 시행을 했을 때 항상 일어나는 것. 표본 공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게. 그다음 공사건. 당연히 뭘까요? 공사건. empty, event. 아무것도 없는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서 얘를 공집합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 일어날 수 없어. 너는 근원 사건에 해당되는 그 원소가 전혀 없어. 너는 그것을 공사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다시 시행이라는 것은 동일 조건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실험이나 관찰. 시행의 결과가 사건인데 실제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표본 공간, 그 표본 공간의 일부분, 그것을 사건,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원소 하나짜리 근원 사건, 표본 공간 전체 전사건, 언제나 일어난다. 원소 하나도 없는 거 공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여기에 일반적으로 사건을 나타내는 집합도 사건이라고 한다. 집합도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사건을 집합하고 연결짓는 거예요. 우리 수학하에서 부분 집합의 원소 개수 있죠.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n제곱이라는 공식 있잖아요. 2n제곱. 그것은 결국 경우의 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 그리고 집합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밑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써 있고요. 읽어보시면 간단한 거고. 자, 개념 확인.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당연히 1, 2, 3, 4, 5, 6이겠네요. 6의 약수 1, 2, 3, 6. 6 이하에는 전사건, 7 이상에는 공사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어떤 용어들이 있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 있대요. 합사건 딱 봐도 뭐겠어요? 합집합이겠죠. 곱사건 그러면 곱셈일까요? 아니요, 교집합이요.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너와 나가 서로 배반이라는 의미인데 그 배반은 서로 영향 이런 것보다도 그냥 서로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면 좋겠는데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나면 B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B가 일어나면 당연히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요. 쉽게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즉 두 사건 A, B가 뭐일 때? 서로 소일 때 우리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즉 사건 A가 이만큼 있고요. 사건 B가 이만큼 있을 때 우린 이것을 서로 뭐라고 한다? 배반이구나 라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사건은 당연히 이 표현이겠죠? 여집합, complement event라고 하는데 자, 여사건 서로
나를 벗어난 상대방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건. 네? 그것을 A의 여사건이에요. 오케이? 그것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A와 A의 여집합의 공집합은 항상 공집합이죠.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당연히 얘는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A의 여사건은 당연히 서로 뭐가 된다? 배반 사건이다. 이거죠. 오케이? 자, 세부적인 뭐 일부 내용들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뭐 뻔한 거지만 자, A와 여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서로 배반이다. 그러나 두 사건 A, B가 배반이라고 하면 A와 B가 배반이라고 하면 A와 배반 사건인 B는 A의 여사건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사건의 부분이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서로소, 그 다음에 여집합 이런 거죠. 자, 개념 확인. 자, 표본관 1, 2, 3, 4, 5의 3개의 사건 1, 2, 3, 2, 3, 4, 4, 5가 있네요. A와 B의 합사건 당연히 뭐겠어요? 1, 2, 3, 4 이러겠죠? B와 C의 곱사건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거 4겠네요. 자, A의 여사건 1, 2, 3이 아닌 거 4, 5가 될 거고요. A, B, C 중 서로 배반인 두 사건 당연히 뭐예요? A와 C가 배반인 거죠? 1, 2, 3과 4, 5에는 서로 소니까요. 오케이? 자, 이제 확률 보겠습니다. 확률. 자, 확률의 뜻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자, 확률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먼저 확률. 자, 확률이라는 것은 probability래요. probability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 B로 나타낸 것, 비율로 표시된 것, 요것을 우리는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고요. PA라고 쓴답니다. PA라고 쓰고 우리가 중학교 때 확률 계산한 거 있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오케이?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래요. 이게 뭔 말이죠? 뭔 말일까요? S라는 것은 표본 공간, 오케이?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그거에 n이니까 원소의 개수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결국 사건의 가지수잖아요. 그리고 사건 A의 원소 개수니까 사건 A에 대한 가지수겠죠? 그래서 전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어떤 사건? 여기 있는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 이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얘를 수학적 확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수학적 확률은 또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개념적 확률, 이론적 확률이라고 해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확률 값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행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또 몇 번 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수학적 확률인 거예요. 자, 설명 보시면 읽어보시면 큰 지장 없어요. 개념 확인.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전 사건은 뭐 표본 공간 1, 2, 3, 4, 5, 6이겠죠? 짝수의 눈이 확률 2, 4, 6이니까 6분의 3 해서 2분의 1이겠네요. 그 다음 3배수의 눈이 나와라. 3배수 3, 6이죠? 전 사건 6개,
3의 배수 2개. 그러니까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자, 두 번째 의미가 나왔네요. 두 번째 의미 뭐라고 돼 있어요? 통계적 확률이라고 돼 있죠? 자, 이 통계적 확률이 경험적 확률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좀 접하게 되는 그런 확률이에요. 말 그대로 통계니까 실제로 시행해 봤을 때 나오는 그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자, 같은 시행을 몇 번 반복한대요? n번 반복한대요. 음, 그때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전체 시행한 거 분의 A가 일어난 횟수, 즉, n분의 Rn은 사건 A가 일어나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요 n분의 Rn은 내가 계속 여러 번 시행하잖아요. n을 엄청나게 많이 시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값들은 어떤 값 p에 가까워져요. 그 p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n을 10번 시행했어요.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말은 내가 2번 던지면 앞면은 한 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진짜 앞면이 한 번 나오나요? 2번 더 나올 수도 있고 아예 그냥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동전을 던졌을 때 2분의 1이라는 거,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것은 그냥 수학적 확률이에요. 오케이? 내가 2번 던졌더니 앞면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인 거죠, 1. 던질 때마다 나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한 4번 던졌어요? 10번 던졌어요? 20번 던졌어요? 50번 던졌어요? 100번 던졌어요? 10,000번 던졌어요? 막 던졌어요. 그때마다 앞면이 나오는 것을 착착착착 체크해서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요 값이 2분의 1, 0.5에 점점 가까워져요. 오케이? 네. 자, n분의 r에는 우리는 전체 횟수분의 a가 일어난 횟수니까 얘를 상대도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예? 얘가 그냥 수학적 확률이에요. 요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10번 시행했다, 20번 시행했다, 50번 했다, 100번 했다, 10,000번 했다, 막 1억 번 했다 하면 할수록 이 수학적 확률 상대도수는 점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2분의 1 아까 얘기한 대로 2분의 1 그 값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를 10번, 20번 했을 때 원래 수학적 확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n이 충분히 크면 이 통계적 확률 또한 뭐하고 가까워지냐?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져요. 오케이? 자, 뒤로 가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큰 수의 법칙. 자, 그것은 요 통계적 확률이 횟수를 많이 하면 수학적 확률과 이론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에 대한 수식 표현인데요. 네? 그건 그때 가서 하고요. 여기서는 자, n번 시행 중에 사건 A가 Rn번 일어났어요.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 무지하게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죠.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점점 그 값들이 일정한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런 것이 살짝 설명되어 있고요. 자, 다음 피해는 또 이렇게 있어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 횟수를 많이 하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점점
시행 횟수가 적을 때는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을 때는 상대도수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므로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통계적 확률을 대신할 수 있다.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니까 막 쓸 수 있다라는 그겠죠. 자, 개념 확인. 어느 풀밭의 클로버 중에서 1000개를 조사했대요. 그 중에 네잎 클로버가 10개래요. 그러면 네잎 클로버일 확률은 1000분의 10 이러겠죠. 1000분의 10. 그래서 100분의 1이다 이거죠. 실제 10개를 조사했다니까. 오케이? 자,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확률은 항상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0인 것을 공사건, 1인 것은 전사건. 써있네요. 그죠? 왜 그렇게 되는 것도 밑에 보시면 있어요.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어서. 자, 개념 확인.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임의로 3개를 꺼낸대요. 임의로 3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전체 몇 개 있죠? 5개가 있죠?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이 나오래요. 그러면 흰 공 이거겠죠? 그러면 얘는 근데 이것이 아니네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겠네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3개를 꺼내는데 3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오래요. 흰 공이 몇 개? 개수는 안 써있죠. 그냥 흰 공 나오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3개를 꺼내면 검은 공이 나왔다 해봐. 검은 거, 또 검은 거면 좋은데 검은 공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흰 거는 무조건 나오네요. 아, 흰 공은 언제나 나오는구나. 1. 자, 검은 공이 3개 나오래. 검은 공 2개밖에 없는데 3개 나오래요. 그러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아이고, 문제를 꼼꼼히 읽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제 문제 선생님과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풀 때 선생님이랑 예제를 풀잖아요. 예제 1번 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풀이를 보고 멈추고 예제하고 유제 푸시고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 또 설명 듣고 멈추고 또 유제 풀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아마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거예요. 자, 예제 1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짝수가 나오는 것을 B, 6의 약수가 나오는 것을 C래요. 자, 그러면 A는 홀수니까 1, 3, 5일 거고 그 다음에 B는 짝수니까 2, 4, 6일 거고 C는 6의 약수니까 1, 2, 3, 6인가요? 자, 여기에서 A 합 C, 얘 뭐죠? 뭐죠? 합사건인 거죠? 그러면 뭐 있어요? 1, 2, 3, 5, 6인가요? 1, 2, 아이고, 3, 5, 6이 되겠죠? 자, B의요. 여사건이죠? B여사건, 2, 4, 6이 아닌 거. 당연히 1, 3, 5가 되겠죠? 서로 배반인 거. 서로 배반인 거, 홀수하고 짝수는 서로 배반이죠. 그래서 A와 B는 뭐다? 배반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건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유한계라면 어떤 경우의 수, 사건의 가지수가 유한계라면 집합으로 표현해서 벤다의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2개의 주사위를. 자, 그러면 두 눈의 합이 얼마 되래요? 10이 되래요. 그러면 10이 되는 것은 4, 6, 5, 5, 6, 4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 2개, 36분의 3가지, 그래서 12분의 1인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두 눈에 곱이 홀수인 거. 두 눈에 곱이 홀수란 얘기는, 홀수 곱하기 홀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인 거, 6분의 3. 동시에 두 번째 주사위도 홀수인 거,
6분의 3. 그죠?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겠죠? 또는 밑에 풀이처럼 홀수 되는 것을 다 해도 되는 거고요. 다음 예제입니다. 자,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인데요. 자, 5명이 일렬로 쓰네요. 5명이 일렬로 쓰면 5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B씨가 뭐하라? 이웃해라. 이웃하면 이웃한 것을 한 명으로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면 A, BC, D, E 몇 명 있어요? 4명 있는 거죠? 4팩. 그 중에서 B하고 C가 또 엎치락뒤치락 할 거다. 2팩.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 5팩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4팩하고 5팩 하면 5분의 2가 나오나요? 네, 5분의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ADE가 이웃하지 마세요. 이웃하지 마세요. AD가 이웃하지 말란 얘기는 이웃해도 되는 놈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와 양 사이드에 앉히라는 거죠. 자, 그럼 ADE를 제외하면 B하고 C인가요? 그죠? 그래서 B하고 C를 먼저 앉히세요. B하고 C를 앉는 것은 2패이겠죠? 자, B하고 C가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사이와 양 사이드 세 자리에 ADE를 배열하면 되겠죠? 2팩 곱하기 3팩. 전체 가지수는 5팩이니까. 자, 2번이었어요. 얘는 어떻게 되죠? 3팩하고 5팩 하면 5, 4잖아요. 그죠? 2패하고 또 나누면 10분의 1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10분의 1일 거다. 이거예요. 자, 다음 예제.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네요, 이번에는. 자, 검은 거, 흰 거, 파란 거 두 개를 일단은 꺼내네요. 전체 몇 개 있어요? 7개 있나요? 자, 7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세요. 그렇죠? 21가지 전체가. 자, 두 개 모두 검은 거. 그러면 검은 거에서 두 개 선택하면 되잖아요. 32니까 3이네요. 그럼 확률은 21분의 3, 7분의 1인가요? 자, 파란 공 하나. 파란 공 하나를 꺼내래요. 그러면 파란 공 하나하고 검은 것 또는 흰 거가 오면 되죠? 그러면 파란 거 둘 중에 하나 와야겠죠? 둘 중에 하나 올 거고 그 다음 검은 거하고 흰 거는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오면 되겠네요. 자, 21. 그래서 2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냥 경우의 수 세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통계적 확률. 자, n명의 수명 시간을 조사했대요. 이 중에서 한 명을 택했어요. 그땐 6시간 이상 되래요. 6시간 이상 된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전체 55명이 있죠. 그죠? 자, 전체 인원수는 몇 명 있죠? 55명에 얘가 45명이니까 전체 100명 있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6시간 이상인 아이들은 100명 중에서 몇 명이다? 55명이구나. 약분시켰더니 50분의 11, 아니고 이거 5로 나누죠? 5로 나누니까 20분의 11이 되겠네요. 어때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수학적 확률 계산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매각 특강으로 기하학적 확률이 있는데 이거 뭐 특강이 아니에요? 자, 기하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자, 기하학적 확률은 길이, 넓이, 부피, 시간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일일이 다 셀 수 없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영역의 크기분의 영역의 크기. 즉 전체 길이분의 사건의 길이, 전체 넓이분의 사건의 넓이, 전체 부피분의 사건의 부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예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인 선분 AB가 있대요. 3인 선분 AB가 있대요. 이 중 AB의 3등분점을 MA라고 잡았어요. 오케이? AB 3등점을 MN으로 잡았대요. AB의 임의의 점이 AB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즉, 뭔 말이냐? A에서 B까지의 점들 중에서 특별히 MN 이외에 있는 것을 구하래요. 점들을 그렇게 찍을 순 없잖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 길이 AB 분의 내가 원하는 선분 MN 길이. 오케이? 그러면 전체가 3이고 MN은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예제도 있네요.
반지름이 1과 2고 중심이 같은 두 관역에 다트를 던지는데요. 반지름 안쪽에 들어가래요. 그러면 얘는 영역의 넓이로 가야겠죠? 근데 특별히 이것은 원이니까 닮은 비 써도 되겠네요. 작은 원과 큰 원의 반지름의 비가 1대 2잖아요. 그러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죠? 1대 4인 거죠. 얘가 1일 때 이 전체는 넓이가 4래요. 오케이? 그러면 색칠한 것은 당연히 전체 넓이 4분의 1이겠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좀 쉬운 게 있어요. 기하학적 확률, 쉬운 문제가 써 있어요. 뒤로 가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더 어렵고 난해한 거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요. 자, 예제하고 유제. 지금부터 또 문제를 풀어보셔야겠죠? 자, 62페이지. 아니, 메가특강 63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점검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네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확률의 계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덧셈 정리도 있고요. 뒤에 이제 덧셈 정리가 있으니까 곱셈 정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곱셈 정리에 해당되는 조건부 확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자, 먼저 덧셈 정리.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합 B 이게 뭐죠? 합사건이죠? 두 사건 A, B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과 그 중에 반드시 빼라. A, B의 곱사건. A, B의 곱사건이 뭐였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합사건이 A 또는 B니까 합집합이니까요.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되 반드시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걔를 빼줘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배반이면 이 곱사건이 뭐예요? 공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배반이면 그냥 뺄 것도 없다.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마치 얘는 무슨 원리? 포함 배제 원리, 호재 원리예요. 자, 그러면 사건이 3개 있대요. 사건이 3개 있으면 당연히 뭘까요? A, B, C에 대한 합사건은 A의 확률, B의 확률, C의 확률. A와 B의 곱, B와 C의 곱, C와 A의 곱 빼주고 다시 3개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또 더해주고 이런 게겠죠? 이게 다 포함 배제입니다. 오케이? 다른 거 없어요. 별거.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꺼낸대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2의 배수. 1부터 10까지 2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짝수니까 5개 있잖아요.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5의 배수. 5, 10, 2개 있잖아요. 그죠? 5분의 1이겠죠. 근데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것이 있죠. 1부터 10까지니까 10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빼기 10분의 1 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3배수 3, 6, 9, 10분의 3. 4의 배수 4, 8. 그 다음 1부터 10까지 3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것이 있나요? 즉 12배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얘는 뺄 것이 없네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사건. 자, 여사건은 아까 A의 여집합 이런 거였는데요. 자, A의 여사건은 1-PA다. 당연한 거잖아요. A와 A의 여사건. A와 A의 여사건은 결국 이거 합은 뭐였죠? 전사건이었죠? 표본 공간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A연은 1-PA인데 실제 이거보다도 우리가 명백히 써먹어야 할 것은 문제가 어떤 사건 A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요. 그런데 A의 상황들, A의 확률을 구하기 위하려면 A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무지하게 많대요. 막 일일이 다 따져봐야 한대요. 그럴 때는 A의 상황들이 많으면 그와 반대로 A의 여사건은 상황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표본 공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해서 PA는 1-P의 A의 열한 얘기죠. 요것이 결국 6건 확률이라는 거예요. 덧셈 정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6건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데 A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줘라. 오케이? 자, 밑에 봤어요. 적어도, 아이고. 적어도 뭐뭐의 사건, 뭐뭐 이상인 사건, 뭐뭐가 아닌 사건. 이런 거 할 때는 6건 확률을 이용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밑에 개념 확인.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아이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자,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1, 2, 1, 3, 1, 5, 1, 이로 쭉 갈 거 아니에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빼줘라, 1에서. 두 눈이 같을 거. 1, 1, 2, 2, 3, 3, 4, 4, 5, 5, 6, 6. 1로 같을래, 2로 같을래, 3으로 같을래, 4로 같을래, 5로 같을래, 6으로 같을래. 오케이? 그래서 얘는 6분의 5. 이렇게 구하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관련된 예제, 그다음이랑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30개의 공이 있대요. 30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꺼낸대요.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그러면 또는이니까 4합이면서 6의 배수인 거 뭐의 배수죠? 12 배수죠? 그죠? 자, 그러면 1부터 30까지 12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30개 중에서 4, 7에 28 플러스 30개 중에서 6의 배수 6, 5, 30 빼기 30개 중에서 12 배수 12, 24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네. 이제 2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36가지겠네요. 두 눈의 합이 4이거나 차가 4인 것. 합이 4인 거하고 차가 4인 것은 배반이네요, 배반. 그러면 합이 4인 거 구하고 차가 4인 거 아까 구하면 되겠죠? 합이 4인 거 1, 3, 2, 2, 3 하나. 차가 4인 거 1, 5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6, 그 다음에 3 안 되고요. 자리 바꾼 거밖에 없네요. 6, 2, 5, 1이네요. 아, 그러니까 36분의 요거 3개, 요거 4개 해서 36분의 7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이걸 구하시오. 자, 이런 것들은 집합의 연산 법칙, 즉 집합을 통해서 구하기 위해서 벤 다이그램 그냥 그리세요. 벤 다이그램. 자, 이렇게 그리세요. 자, A가 있습니다. 두 사건 B라니까 B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요 밖에는 전 사건 1이라고 딱 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에 원하는 데이터. A가 2분의 1. 아, 얘는 2분의 1이군요. 2분의 1이래요. 그 다음 A여 교집합 B, A여 교집합 B가 뭐죠? A여 교집합 B는 B차 A여 B차 A. 요것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에요. 그 부분이. 둘이 더하면 얼마죠? 4분의 3이죠. 그럼 요 밖에 있는 것이 얼마란 얘기예요?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는 드모르강 법칙 A와 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4분의 1이다. 라는 거네요. 아무래도 집합의 연산들을 좀 이용할 거니까 예? 여러분들 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A차 B는 A교 B여. A와 B의 여집합은 A여 교 B여 이거죠. 오케이?
하는 차집합에 대한 동치적 표현이고요. 또 다른 것은 뭐예요? 모르강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요 3번, 요 밑에 유자 3번에 관련된 것은 집합의 연산 법칙, 뭐 그런 것들하고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풀도록 노력하세요. 오케이?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그냥. 네. 여사건 확률.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찍힌,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는데 2장 뽑는 데요. 2장 뽑는 데요. 적어도 한 장은 짝수가 나오래요. 그러면 2장을 뽑으니까 8 컨비네이션 2. 47이 28인가요? 28인데 적어도 하나가 짝수래요. 2장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란 얘기는 하나만 짝수던지 둘 다 짝수던지.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죠? 둘 모두 홀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 1부터 8까지 중에서 홀수는 4개 있잖아요. 4개 중에서 몇 개 나오세요? 4개 중에서 2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6이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 28, 사건의 경우의 수 6, 1 마이너스 14분의 3. 그래서 14분의 11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가 확률의 덧셈 정리 관련된 거에서 덧셈 정리 기억할 건 뭐예요? 포함 배제. 그 다음 6건 확률.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예제하고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